백만장자가 피자 배달원으로 위장하고 약혼녀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정우성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자신의 고급 펜트하우스 거울 앞에 섰다. 32세의 그는 성공의 화신이었다.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하는 체격에 그리스 신들이 조각한 듯한 얼굴, 그리고 지성이 빛나는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였다. 하지만 그 아침, 다른 많은 아침들처럼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정부동산 재벌의 상속자인 정우성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돈, 권력, 여자들. 하지만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그는 과연 자신의 가슴 속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정 사장님, 회장님께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인터폰을 통해 알렸다. 정우성은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회의, 또 다른 수억 원대의 인수. 이 일상이 그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루한 업무를 마치고 그는 아름다운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하기로 했다. 답답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잠시나마 탈출하고 싶었다. 좁은 돌담길을 걸으며 갓 구운 빵 냄새에 이끌려 작은 베이커리로 들어갔다. 문 위에는 황금빵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가게에 들어서자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여자에게 시선이 갔다. 28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갈색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정우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순간 정우성은 말문이 막혔다. 그 눈빛과 진실한 미소에 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뭐가 좋을까요? 그가 마치 긴장한 10대처럼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가 살짝 웃었다. 저희 호두 건포도 빵이 이 집 특선이에요. 하지만 좀 더 전통적인 걸 원하신다면 시골빵도 실패 없죠. 둘 다 주세요. 정우성이 대화를 어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대답했다. 그녀가 빵을 포장하는 동안 정우성은 그녀의 손놀림이 얼마나 능숙하고 사랑스러운지 눈여겨보았다. 모든 동작이 마치 정성껏 만든 제품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참, 전 민지예요. 그녀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전에는 못 뵌 것 같은데요. 민호예요. 정우성이 재빨리 말을 바꾸었다. 제 이름은 민호입니다. 이 동네로 막 이사 왔어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잠시나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군요, 민호 씨. 환영해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자주 뵙길 바랄게요. 정우성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베이커리를 나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그는 거짓말을 했고 이제 어떻게 그 거짓말을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다. 다음 며칠 동안 정우성은 민지를 머릿속에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 진정성,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모든 것이 그를 매료시켰다. 그의 정체된 인생에 신선한 바람 같았다. 어느 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저녁을 먹던 그는 미친 생각을 했다. 만약 민지를 정말로 알아가고 싶다면 자신의 거짓말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답은 TV 광고의 형태로 찾아왔다. 피자 배달원 구인. 정우성은 미소를 지었다. 미친 짓이었지만 오랜만에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회사에 적당한 변명을 한 뒤 그는 근처 피자집을 찾아갔다. 가명으로 부업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해 야간 배달원 자리를 얻었다. 그날 밤 피자집 유니폼을 입고 스쿠터를 타고 북촌의 거리를 달리며 정우성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황금빵집에 다가갈수록 더욱 그랬다. 민지가 막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정우성, 아니 민호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피자 배달이요? 그가 긴장한 미소로 물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 씨, 피자 배달원이셨어요? 아, 네, 밤에 부업으로 해요. 정우성이 즉흥적으로 대답했다. 사실 근처에 배달이 있어서요.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었다. 그래요, 왜 안 되겠어요? 정우성이 스쿠터로 그녀를 태워가는 동안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흥분을 경험했다. 얼굴에 부는 바람, 등에 느껴지는 민지의 첫 모퉁이를 돌 때마다 들리는 그녀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졌다. 정우성은 이 작은 거짓말이
곧 그와 민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 주가 되고 정우성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냉철한 정그룹의 후계자로서 수억 원대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고급 행사에 참했다. 밤에는 민호로 변신해 소박한 피자 배달원으로 천천히 민지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었다. 매일 밤 피자 배달을 마치고 정우성은 빵집에 들렀다. 때로는 민지가 갓 구운 케이크 조각과 커피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고, 때로는 함께 북촌의 돌담길을 산책하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알아요?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민지가 고백했다. 당신은 특별해요, 민호 씨. 정우성은 죄책감을 느꼈다. 당신도 특별해요, 민지 씨.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다. 정우성의 세계에서 관계는 늘 거래와 같았다. 사랑은 지위와, 동반자 관계는 돈과 교환되었다. 하지만 민지와는 모든 것이 진실했다. 그녀는 작은 것들에 감동했다. 갓 구운 빵 냄새, 석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하지만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정우성은 회사에서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변을 만들어내야 했고 몇 번이나 들통날 뻔했다. 어느 날 오후 중요한 거래를 마무리 짓던 중 그의 아버지 정태우 회장이 그를 불렀다. 우성가, 요즘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정신이 산만하고 회의에 늦고 내가 알아야 할 뭔가가 있나? 정우성은 침을 삼켰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저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 중입니다. 정태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정우성이 피자 배달 근무를 준비하던 중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 씨,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부모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우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지의 부모님을 만난다고? 이건 그의 거짓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설렘을 듣고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물론이죠. 기쁘게 갈게요. 그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밤 정우성은 싼 와인 한 병을 들고 민지 가족의 소박한 집을 찾아갔다.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민지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볼에 키스했고 집 안에서는 집밥 냄새가 났다. 엄마, 아빠, 이쪽이 민호 씨예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민지의 부모님인 김영호 씨와 이미경 씨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정우성은 그들의 눈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피자 배달원이시라고요. 김영호 씨가 별로 감명받지 않은 듯한 어조로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정우성이 입이 마르는 걸 느끼며 대답했다. 정직한 일입니다. 정직하긴 하죠.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미경 씨가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민지는 당황한 듯했다. 엄마, 제발. 저녁 식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정우성은 최선을 다해 매력적으로 보이려 노력했고 요리에 대한 열정과 언젠가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민지 부모님의 멸시하는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딸은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해요. 저녁이 끝나갈 무렵 김영호 씨가 말했다.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군요, 민호 씨. 정우성은 김 씨 집을 나오며 비참함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받은 대우에 분노했다. 그는 정우성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하나인 그가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민지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부모님이 그렇게 대하셔서 정말 죄송해요. 민지가 그를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정우성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사랑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결과가 어떻든 진실을 말해야 했다. 민지 씨, 저는...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우성가, 당장 사무실로 와라. 여의도 프로젝트에 위기가 생겼다. 현실이 정우성을 강타했다. 그가 누구인지 도망칠 수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안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민지에게 짧게 키스하며 말했다. 내일 전화할게요. 그가 떠나는 걸 보며 민지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다. 그녀는 전화를 받을 때 그의 목소리가 바뀐 것, 자세가 고추선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소매에서 보인 고급 시계를 보았다. 민지는 문을 닫으며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호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며칠은 정우성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여의도 프로젝트의 위기로 그는 밤낮으로 바빴고 민지와의 만남을 계속 취소해야 했다. 전화로 대화할 때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민지는 민회에 대해 눈치챈 불일치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한 그녀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빵집을 청소하던 중 민지는 민호가 방문했을 때 떨어뜨린 명함을 발견했다. 정우성, 최고 경영자, 정그룹.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사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민호는 사실 정우성이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재벌 중 하나의 상속자였다. 분노와 혼란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왜 그가 거짓말을 했을까? 그에게 이 모든 것이 게임이었던 걸까? 한편 정우성은 자신만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다. 아버지의 압박, 민지에게 거짓말한 죄책감, 특권층 삶에서 벗어나고 욕구, 모든 것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뒤섞였다. 마침내 지친 한 주가 지나고 정우성은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빵집 문을 닫기 직전에 나타났다. 민지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가 가슴이 떨리는 걸 느끼며 말했다. 민지는 아픔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정우성 씨. 우리 정말 할 얘기가 많네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정우성은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신이 알고 있었군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민지가 감정에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그랬어요, 우성씨? 왜 거짓말을 했어요? 정우성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작아진 느낌이었다. 저는 두려웠어요. 당신이 제 돈이나 성씨 때문에 저를 판단할까봐 두려웠어요. 진짜 제 모습으로 당신에게 알려지고 싶었어요. 제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로. 민지는 혼란과 아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누구죠, 정우성 씨? 성공한 사업가인가요? 아니면 피자 배달원인가요? 당신의 어느 부분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정우성은 머리를 감싸 쥐며 절망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나눈 모든 것이 진실이에요, 민지 씨. 제 감정들, 우리의 대화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것들이 제가 수년간 경험한 가장 진실된 것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걸 거짓말 위에 쌓았어요. 민지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대꾸했다. 이제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말하지 않은 감정들과 깨진 희망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민지가 입을 열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성씨.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해해요. 당신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당신에 대한 제 감정만큼은 진실이라는 걸 믿어주세요. 그는 빵집을 나서며 자신의 일부를 뒤에 남겨두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생애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그 부분을 다음 며칠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소용돌이였다. 정우성은 끝없는 회의와 계약서 속에 자신의 고통을 묻으려 했다. 민지는 빵집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질 참이었다. 정태우 회장은 최근 몇 주간 아들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그를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채웠다. 우선 가, 정태우가 아들의 사무실로 들이닥치며 고함쳤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정우성은 서류에 고개를 들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정태우는 사진이 가득 든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한 정우성이 민지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미쳤냐? 피자 배달원으로 변장해서 빵집 아가씨를 꿰어내다니. 이게 공개되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나 하냐. 정우성은 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제 사생활은 아버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민지 씨는 그저 빵집 아가씨가 아니에요. 그녀는 방해물이지. 정태우가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방해물이야. 우리는 여의도 프로젝트가 걸려있고 수십억 원의 계약을 앞두고 있어. 네가 변덕 때문에 모든 걸 망치도록 둘 순 없다. 변덕이요. 정우성이 일어서서 아버지와 맞섰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를 느끼고 있어요. 돈이나 권력과 상관없는 무언가를. 그리고 전 그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태우는 눈을 좁혔다. 두고 보자. 우선가 잊지 마라. 네가 가진 모든 것, 네가 누구인지, 그 모든 게 이 회사 덕분이라는 걸. 그 말을 남기고 정태우는 사무실을 나갔고 정우성은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다. 한편 북촌에서는 민지도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빵집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은행에서는 담보 대출금 상환을 종용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민지가 N번째로 장부를 검토하며 말했다. 곧 대출을 받지 못하면 가게를 닫아야 할 거예요. 이미경은 딸을 껴안았다.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애야. 항상 그랬잖아. 민지는 정태우 회장이 아들을 그녀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이면에서 실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은행과 이야기를 나누어 대출금 상환을 서두르도록 압력을 넣고 있었다. 그날 밤 빵집 문을 닫으며 민지는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받았다. 김민지 씨, 여기 한성은행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대출 신청이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체된 납부금으로 인해 저희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빵집은 단순히 그녀의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가족의 유산이자 부모님의 꿈이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정우성의 번호를 눌렀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했고 그가 유일하게 떠오르는 사람이었다. 정우성은 첫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민지 씨, 괜찮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우성 씨, 저 모든 걸 잃게 될 것 같아요. 빵집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망설임 없이 정우성이 대답했다. 지금 갈게요.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약속해요. 북촌으로 향하는 동안 정우성은 결심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해 민지를 돕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 정직함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아버지는 빵집의 상황을 알고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 수는 정우성과 민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실성과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정우성은 기록적인 속도로 빵집에 도착했다. 민지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손이 떨리는 상태였다. 그녀를 그렇게 보는 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지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말해주세요. 정우성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흐느끼며 민지는 상황을 설명했다. 누적된 부채들, 은행의 거절, 가족 사업을 잃을 위기. 정우성은 쥐에 깊게 들었다. 그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 사이의 관계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들어보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지금 당신이 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을 돕고 싶어요. 정우성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인생을 다르게 보게 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민지는 그를 불확실하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러실 건데요? 제가 당신의 자문력이 되게 해주세요. 정우성이 대답했다. 제 지식을 활용해서 대안을 찾고 다른 은행들과 접촉하고 당신의 장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당신이 내리세요. 어떠세요? 잠시 망설인 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부터 완전한 투명성이에요. 더 이상의 거짓말도 더 이상의 비밀도 없어요. 약속합니다. 정우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처음으로 며칠 만에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다음 며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정우성과 민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했다. 숫자를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면서 그들 사이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태우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아들의 고집에 좌절한 정태우는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오후 정우성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다. 우선 가, 당장 병원으로 와라. 정태우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마치 울었던 것처럼 들렸다. 내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다. 정우성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의 어머니 한미영은 항상 정 가문의 조용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머릿속은 추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도착해보니 아버지가 대기실에서 무너진 채 앉아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정우성이 속삭이듯 물었다. 정태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어머니가 길을 건너고 계셨는데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정우성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수년간의 긴장과 원망이 공유된 고통 속에서 녹아내렸다. 이어진 시간들은 기다림과 불확실성의 고통이었다. 마침내 외과 의사가 나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저희가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의사가 잠시 멈추고 적절한 말을 찾았다. 상당한 뇌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깨어나실지 모르겠고 깨어나신다 해도 영구적인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성은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민지와의 일이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우주가 이런 새로운 타격을 주는 걸까? 날들이 주가 되면서 정우성은 두 병원 사이에서 분주히 오갔다. 한 곳에서는 아내가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어머니가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오히려 민지가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우성의 정서적 지주가 되었다. 여보, 어느 날 밤 그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쉬고 있을 때 민지가 말했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예요. 항상 그랬듯이. 정우성은 눈물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민지. 당신은 내 힘이에요. 당신도 제 힘이에요. 민지가 그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어머님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힘이 될 거예요.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정우성과 민지는 앞에 놓인 도전들을 마주했다. 민지는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가족과 가까이 있기 위해 한미영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주장했다. 한미영을 방문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지가 매일 하듯이 시어머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갑자기 손에 작은 움직임을 느꼈다. 우성씨. 그녀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님이 방금 손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의사들이 병실로 달려왔다. 1년의 검사 후 그들은 기적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한미영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한미영의 회복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정 가족에게는 승리였다. 정우성과 정태우는 번갈아가며 그녀 곁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화해하며 상호 존중과 가족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한편 민지도 시어머니의 투쟁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회복을 계속해 나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함께 정가족의 회복력과 힘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정우성이 민지와 어머니가 함께 물리치료 운동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웃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진정한 성공은 그가 짓는 건물이나 운영하는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그의 가족의 사랑과 강인함 속에 있었다. 눈물을 머금고 정우성은 그들에게 합류했다. 삶이 가르쳐준 교훈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함께 맞설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정우성이 모르는 사이에 운명은 아직 그들을 위해 마지막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바꿀 것이었다. 한미영의 사고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정 가족의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한미영은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했지만 인지 능력의 대부분을 회복했다.
민지 역시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황금빵집회 운영을 다시 맡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민지는 정우성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민지가 테이블 너머로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정우성은 한숨을 쉬었다. 용산 구사회주택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시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민지는 생각에 잠겨 그를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지역사회를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면 어떨까요? 워크숍을 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거예요. 정우성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민지. 우리가 황금빵집에서 했던 것처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간도 포함시킬 수 있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분한 두 사람은 아침 내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너무 열중한 나머지 전화벨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할 뻔했다. 민지의 심장 전문의인 김 박사였다. 정민지님, 가능한 한 빨리 제 진료실로 와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상태가 악화된 걸까?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한 걸까? 그날 오후 정우성과 민지는 김 박사 앞에 앉아 손을 꼭 잡은 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의사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민지님, 검사 결과에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민지는 정우성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무엇인가요, 선생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다. 임신하셨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정우성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두려움, 그리고 기쁨의 불꽃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안전한가요? 정우성이 겨우 속삭이듯 물었다. 민지의 상태로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이 될 것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민지 씨의 회복 상태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전하게 임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우성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보?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정우성은 그녀를 꽉 안았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예요.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어요. 당신이 시도하고 싶다면 나는 모든 과정에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 후 몇 달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민지의 임신은 정 가족 전체의 심사가 되었다.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들뜬 한미영은 재활에 새로운 동기를 얻었다. 정태우 역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보호적이고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산전 영양에 대해 연구하고 아기 방을 꾸미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다. 민지의 임신은 위험했고 진정한 공포의 순간들도 있었다. 임신 5개월 때 합병증으로 인해 그녀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정우성은 대기실에 앉아 모든 두려움을 다시 경험했다. 민지를 잃으면 어쩌지? 아기를 잃으면 어쩌지?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의 순간 그는 어깨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였다. 아들아. 정태우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두렵다는 걸 안다. 나도 그렇단다. 하지만 내와 민지에게서 배운 게 있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기는 그런 사랑의 결실이란다. 정우성은 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아 그를 껴안았다. 눈물이 자유롭게 흘렀다. 다행히 민지와 아기는 위기를 넘겼다. 이후 몇 달은 집중 관리 기간이었고 민지는 거의 절대 안정을 취해야 했다. 하지만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 민지는 이 시간을 아기와 교감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활용했다. 그런 휴식의 오후 중 하나에서 민지는 갑자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우성 씨, 그가 그녀의 불룩한 배에 크림을 발라주고 있을 때 말했다.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정우성이 궁금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단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고위험 임산부들을 돕는 재단이요.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심지어 경제적 지원까지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정우성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사랑해. 사회주택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이 가족들을 위한 맞춤 주거를 제공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여명재단이 탄생했다. 이 프로젝트는 곧 정가족의 자부심이 되었고 서울의 많은 가정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마침내 불안과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몇 달이 지나고 대단원의 날이 왔다. 민지는 봄날 오후에 진통이 시작되었다. 이어진 시간들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정우성은 계속 그녀 곁을 지키며 두려움과 흥분 사이를 오갔다. 한미영과 정태우 그리고 민지의 부모님도 밖에서 함께 기다리며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밤중에 울음소리가 들렸다. 강하고 힘찬 생명력 넘치는 울음소리였다. 여자아이입니다. 의사가 아기를 민지의 팔에 안겨주며 발표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정우성은 딸을 바라보았다. 완벽했다. 작고 분홍빛이 도는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였고 눈은 민지의 눈을 닮았다. 안녕 희망가. 민지가 아기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정우성은 가족을 품에 안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행복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이 겪었던 모든 시련과 장애물들이 모두 가치 있게 느껴졌다. 가족들이 새 식구를 만나러 들어오는 동안 정우성은 자신의 인생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충만함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부모님과 민지의 부모님 모두가 희망이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한때 꿈꾸지도 못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달들은 정 가족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와 적응의 시간이었다. 정우성과 민지는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푹 빠져 함께 부모의 기쁨과 도전을 발견해 나갔다. 출산 후 회복 중이면서도 여전히 심장 상태와 씨름하고 있던 민지는 모성에서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했다. 정우성은 매일 작은 것들에 경이로워했다. 희망이의 첫 미소, 첫 옹알이, 그의 손가락을 꼭 잡는 작은 손가락들. 하지만 인생은 부부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정우성이 새로운 여명재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용산 구사회주택 프로젝트의 파트너 중 한 명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다. 정우성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시청에서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우리가 일부 건축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정우성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와 민지가 믿는 모든 것을 구현한 것이었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함께 가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팀이잖아요. 기억나요? 이것도 함께 헤쳐나가요. 희망이를 한미영의 돌봄 아래 두고 그녀는 헌신적인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정우성과 민지는 시청으로 향했다. 이어진 시들은 관료주의와의 전쟁이었다. 일부 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프로젝트가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민지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다. 시청 공무원들을 재단에 초대하면 어떨까요? 그녀가 제안했다. 우리가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동네 투어도 알란게해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성은 감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천재예요, 알아요? 그들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재단의 활동을 직접 보고 혜택을 받은 가족들의 증언을 들은 후 공무원들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프로젝트는 일부 수정을 거쳐 계속될 수 있었고 새로운 여명재단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승리는 프로젝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정 부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서의 평판도 강화시켰다. 그러나 성공은 새로운 일련의 도전을 가져왔다. 재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곧 정우성과 민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전문적인 책임과 가족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희망이를 재운 후 민지는 발코니에서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정우성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보? 그녀가 뒤에서 그를 안으며 물었다. 정우성은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요.
우리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요. 민지는 그를 돌려 눈을 마주쳤다. 정우성, 잘 들어요. 우리는 거짓말, 편견, 질병, 위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극복할 거예요. 정우성은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들이 공유하는 사랑 속에서 그의 걱정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 대화는 전환점이 되었다. 정우성과 민지는 더 나은 균형을 찾기 위해 그들의 삶과 사업을 재구성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정그룹과 황금빵 집에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기 시작했다. 정태우는 사회 사업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고 재단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자원했다. 그들은 또한 가족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의사들과 상담하고 민지의 건강이 허락한다는 확신을 얻은 후 그들은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희망과 기대 속에 지나갔다. 그리고 희망이의 탄생 거의 2년 후 민지는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는 임신이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지의 몸이 강해진 것 같았고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뛰고 있었다. 가을 오후 태호가 세상에 나왔고 정 가족의 집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제 활발한 2살 아이가 된 희망이는 언니로서의 역할에 매료되어 있었다. 두 아이를 함께 보며 정우성은 자신의 마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태호를 안고 있는 민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무한한 사랑을 보았다. 알아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을 안았다. 아니요, 사랑해. 우리는 모든 것 이상을 가졌어요. 해가 서울 위로 지면서 도시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정 가족은 새로운 삶의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분명 도전으로 가득 찬 장이겠지만 동시에 사랑과 희망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운명은 아직 그들을 위해 마지막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시험하고 성공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놀라움을. 태호의 탄생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 정 가족의 삶은 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찾았다. 새로운 여명재단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었고 정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접근 방식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제 6살이 된 희망이는 영리하고 동정심 많은 아이로 자라났고 항상 재단 활동을 돕고 싶어 했다. 5살의 태호는 어머니의 기쁨을 한층 더해주는 요리에 대한 조숙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가족이 구엘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을 때 정우성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전화를 받았다. 정우성 씨,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보건복지부의 김서연입니다. 제안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안은 예상치 못했고 흥분되는 것이었다. 정부는 정우성이 새로운 여명재단의 모델을 국적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기를 원했다. 정우성이 민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눈에서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빛을 볼 수 있었다. 정말 놀라운 기회예요, 우성 씨. 민지가 말했다. 우리가 수많은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서울을 떠나 여기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앞에 놓인 결정의 중대함을 이해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요. 다음 며칠은 정 가족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다. 정우성과 민지는 밤새도록 장단점을 논의하며 이 결정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 그들의 사업에 미칠 영향, 서울에서 그들이 쌓아온 삶에 대해 고민했다. 이런 대화 중 하나에서 희망이가 뜻밖의 질문으로 그들을 놀라게 했다. 아빠, 엄마. 그녀가 나이에 맞지 않는 진지함으로 말했다. 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우성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딸의 질문의 깊이에 감동받았다. 민지가 대답했다. 희망아,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
아빠가 엄마를 만나기 위해 피자 배달원인 척 했던 이야기.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게 민지가 계속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걸 보여줬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볼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정우성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우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족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배운 그 교훈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껴. 희망이는 잠시 생각에 겼다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서울을 떠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정우성과 민지는 딸의 통찰력에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럴 거야. 정우성이 대답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것 같아요. 희망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엄마의 빵집 같은 걸 열 수 있잖아요. 조용히 듣고 있던 태호가 덧붙였다. 나도 요리 돕고 싶어요. 그 순간 아이들을 바라보며 정우성과 민지는 어떤 결정이 옳은지 알게 되었다. 이어진 몇 달은 정신없이 바빴다. 정 가족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 서울을 떠난다는 소식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눈물 어린 작별 인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자부심과 희망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출발 전날 모든 것이 시작된 작은 빵집에서 가족 모두가 모였다. 황금빵집은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친구들, 직원들, 이웃들로 가득 찼다. 정우성은 민지가 옛 직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 부모님들이 민지의 부모님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정이 북받쳤다. 그는 민지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알아요?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처음 이 빵집에 들어왔을 때 피자 배달원인 척하면서 그 거짓말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진실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뭔가요? 정 사장님, 정우성이 미소 지었다. 사랑이 진실하고 정직함과 동정심으로 키워졌을 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민지가 그를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녀가 덧붙였다. 가장 예상치 못한 길이 우리를 정확히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주는 법이죠. 서울의 태양이 정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지는 동안 빵집은 웃음소리와 음악, 갓 구운 빵 향기로 가득 찼다. 이는 한 장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롭고 흥미진진한 장의 시작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기차가 서울역을 떠날 때 정우성과 민지는 창밖으로 그들의 사랑 이야기의 증인이 된 도시를 바라보았다. 서울은 멀어져 갔지만 그들은 추억과 배운 교훈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리에서 태어난 사랑을 가슴에 안고 떠나고 있었다. 희망이와 태호는 앞으로 펼쳐질 모험과 그들이 도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차 부모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다. 정우성은 가족을 바라보고 다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그들이 겪어온 모든 것과 앞으로 올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도시에서 정확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함께 있는 한 사랑으로 뭉쳐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 된 채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차가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정우성과 민지는 손을 맞잡았다. 그들은 빵집에서의 첫 만남, 그들을 하나로 만든 거짓말, 그리고 함께 쌓아온 진실을 떠올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시작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공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개선하는 삶들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피자 배달원으로 위장한 젊은 상속자와 꿈 많은 제빵사로 시작된 여정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 변화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정우성과 민지는 그들의 가장 큰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결국 정 가족의 진정한 유산은 그들이 지은 건물이나 운영한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눈 사랑과 세상에 만든 변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에 한 사람의 마음씩.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자 정우성과 민지는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다. 준비됐어요? 정우성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희망이와 태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새로운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정우성은 잠시 멈춰서서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민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함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라면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갔다. 새로운 여명재단의 전국적 확장은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정우성과 민지는 그들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몇 달이 지나자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여명재단의 지부가 문을 열었고 수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았다. 정우성과 민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모델을 따르는 다른 기업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공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민지는 새 도시에서도 황금빵 집회 지점을 열었고 그곳은 곧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정우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간견을 하며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하도록 독려했다. 희망이와 태호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다. 희망이는 학교에서 작은 사회 운동가로 불리며 또래들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태호는 어머니의 빵집에서 요리 실력을 갈고 닦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은 팬층을 만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들을 찾아왔다. 정태우였다. 아버지, 정우성이 놀라서 외쳤다. 정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을 보러 왔단다. 그리고 사과하려고.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정태우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만들어낸 변화를 보고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털어놓았다. 내가 틀렸었다. 그가 말했다. 성공은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너희가 가르쳐줬어. 이 가는 정 가족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정태우의 지지와 경험이 더해져 새로운 여명재단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 정우성과 민지는 그들의 여정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단순한 거짓말에서 시작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멀리 왔어요. 민지가 말했다.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여정이든 환영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단지 그들만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며. 정우성과 민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꿈꾸고 도전하며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대가 되어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이다.